물론 여긴 국민 라디오. 자, 뒷공간에서 다시 한번 들어갑니다. 조심해야 돼요. 조심해야 돼요. 조심해야 돼요. 자, 자부가 준비하고 있는데요. 연속된 어떤 기회들을 차단해야겠습니다. 넘어옵니다. 조심해야죠. 자, 바로 추가 실점까지. 조금 서로를 좀 깨워야 됩니다. 그렇습니다. 자, 또 다시 한번 들어가나요? 노려보는데요. 자부 쪽입니다. 하지만 헤딩. 자, 자, 슬리만입니다. 슬리만이 뒤로 흘러주고요. 슛. 한국영. 자, 태군이 돌아섰는데요. 자, 개인기를 부리면서 브라이미에게 넘겨줍니다. 브라이미가 전진합니다. 조심해야죠. 자, 브라이미. 자, 막아세요. 조심해야죠. 태군이. 조심해야죠. 브라이미. 네, 오늘 새벽에 열린 브라질 월드컵 대한민국과 알제리 축구 경기 대한민국이 실점하는 상황만 편집해서 한번 들려드렸습니다. 최악의 결과였다. 충격적인 완패였다. 32년 만에 월드컵 승리를 꿈꾸던 약체 알제리에게 재물이 되다니. 네, 아침부터 쏟아지는 인터넷 언론의 보도 내용들입니다. 결과 아시겠습니다. 오늘 브라질에서 열린 2014 브라질 월드컵 본선 조별리그 H조 2차전에서 우리나라가 알제리에게 2대4로 졌습니다. 원정 월드컵 첫 8강은커녕 16강 진출도 힘든 상황이 됐습니다. 왜 졌는지 정윤수 축구평론가와 함께 상세히 짚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정윤수 선생님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세요. 예, 네. 이른 아침에 감사합니다. 오랜만에 인사드립니다. 아이고, 네. 2006년 때 독일에서 월드컵 진행될 때 제가 거기서 뵙고 또 도움도 많이 얻었고 그랬던 기억이 납니다. 네. 벌써 8년 전의 일입니다. 예. 네. 우선 오늘 축구 새벽까지 보셨을 텐데, 네네. 예, 저는 전반 보고 좀 방송 때문에 일찍 들었습니다. 2대4, 예상하지 못한 패배로 좀 생각하실 것 같은데, 그 원인은 어디 있다고 보십니까? 아마 복합적으로 너무 많은 요인이 작용하기 때문에 지금 합리적인 어떤 이유는 이거다 저거다 이렇게 정확하게 말한다는 게 사실은 이 2대4라는 점수 앞에서 사실은 할 말을 잃게 하고 있습니다. 예. 우리도 이런 심정인데 홍명보 감독이나 선수들은 지금 아마 너무나 침통한 상태에 있을 거란 말이죠. 예. 저는 홍명보 감독이 일단 한두 개 좀 그래도 짚어본다면. 예. 홍명보 감독이 지난 5월 20며칠인가 23일인가 정확히는 않습니다. 그때 이제 최종 엔트리를 발표하던 때가 기억이 납니다. 파주 NFC에서 발표를 하면서 이 곽태희 선수에 대해서 어떻게 선발하게 됐느냐라는 질문을 하게 됐습니다. 예. 그러자 이제 홍명보 감독이 곽태희 선수의 선발 이유에 대해서 다음과 같이 말을 했는데요. 아마 선수 선발을 하면서 이렇게 말한 경우는 저는 굉장히 드물다고 보는데 뭐라고 했냐면 곽태희 선수는 실전을 뛰지 못할 수도 있다. 예. 그렇지만 뽑는다. 왜냐하면 우리가 너무 어리다 지금. 경기 실제 뛸 수도 있겠지만 경기를 준비하는 과정 속에서 이렇게 역할을 해주는 그런 사람 꼭 필요하다. 이런 취지로 말했단 말이죠. 예. 저는 그것이 뭔가 불길한 암시처럼 좀 작동이 됐다. 실제로 곽태희 선수는 이제 선발로 뛰지 않았고, 이 김영권 선수라든지 홍정원 선수라든지 이런 젊은 선수들이 중앙 수비수를 봤습니다. 예. 실점을 할 수는 있는데 첫 실점부터 내리골을 들어가는 그 상간이 10여 분밖에 되지 않았거든요. 그 상황 속에서 우리 중앙 수비수를 맡고 있는 선수들이 너무나 젊었고 아주 혼잡하고 처음 겪는 상황 속에서 이게 이 그라운드 안에서 전체적으로 팀을 조율하는 그런 선수가 부재했던 것이죠. 예. 그렇다고 뒤늦게 곽태희 선수를 다시 넣을 수도 없는 이 상황에서 영거푸 3실점까지 전반전에 벌어지고 나니까 후반전이 굉장히 어려워진 것인데 그러면 이 중앙 수비수를 맡은 이 두 선수 말고 그 바로 위에서 기성용 선수가 역할을 해주지 않습니까? 예. 이 기성용 선수가 후반전엔 굉장한 그 경기력을 보여줬습니다만 기성용 선수가 의외로 기복이 좀 있습니다. 특히 경기가 잘 안 풀릴 때 기성용 선수가 조금 전체적으로 좀 기분을 좀 이렇게 오히려 업시키는 그런 스타일의 선수입니다. 예. 그러니까 이 중앙 수비수 2명과
또 경기 전체를 좀 차분하게 끌고 가야 될 기성용 선수까지 포함해서 이 허리라인 밑에서의 어떤 실점 이후의 상황에 대한 안정된 리커버리가 되지 못하면서 영거푸 실점이 이루어졌고 이것이 결과적으로 이제 2대4로 귀결됐다 이렇게 볼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니까 한마디로 말씀드리면 그라운드 안에서 경기를 지배하고 유지해 나가는 컨트롤러가 부재했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예. 대체로 이제 수비적인 측면 말씀해 주셨는데, 네네. 예. 그 수비 외에 또 문제가 될 만한 부분들, 어떤 부분들이 있을까요? 결국은 이제 그 알제리 선수를 우리가 너무 쉽게 놔준 경우가 있는데, 예. 우리 지금 어떻게 불러드려야 될지 모르겠습니다. 조 앵커께서도 사실은 이전부터 축구 현장 취재 굉장히 많이 해오지 않습니까? 그 상황에서 이 공격수들의 유기적인 플레이가 맨 처음부터 이렇게 진행이 돼야 상대 알제리 선수들이 자기 플레이들을 못하게 만드는 것이거든요. 예. 결국은 후반전 중반께 이제 교체 아웃됐습니다만 전반전 내내 박주영 선수의 움직임이 원활하지 못했습니다. 박주영 선수는 러시아전 때는 사실 눈에 안 보이는 플레이를 굉장히 많이 해줬기 때문에 러시아 선수를 쥐고 흔들었는데 예. 이번 알제리전에서는 크게 쥐고 흔들지를 못했어요. 게다가 이제 박주영 선수가 호흡을 맞춰야 될 이청용 선수하고 이제 그 손흥민 선수의 움직임이 필요한데 전반전 한 15분께까지 이 세 선수 사이에 이렇다 할 패스워크랑 유효 슈팅이 하나도 없었습니다. 예. 이러다 보니까 뭐 알제리 선수들은 자기 마음대로 편한 경기를 할 수가 있게 된 점 또 말씀드릴 수가 있고요. 아울러 두 개만 더 간략하게 더 말씀드리면요. 예. 의외의 얘기를 좀 드리고 싶은 것 중에 하나가 경기가 이제 우리 시각으로 이제 4시에 벌어졌지 않습니까? 예. 3시 50분까지 잔디에 물을 뿌리더라고요. 저는 이게 굉장히 의아스러운데 그날, 그러니까, 간밤에 새벽입니다. 그쪽은 이제 포르토 알레그리는 낮이었습니다만, 최소한 경기 3시간 전에 물을 뿌리라든지, 최대한 앞당겨 잡아도 경기 시작 2시간 전까지 뿌리는 게 관례거든요. 예. 우리 2002 한일 월드컵 때 이탈리아전 때 물을 뿌렸는데요. 우리 홈그라운드니까. 그래서 히딩크 감독이, 자체체 해가지고, 경기 최대한 당겨서 물을 뿌리도록 한 게 2시간 직전까지 뿌렸습니다, 잔디에. 그러고 나서 이제 나중에 비에리 선수의 슛이 하늘로 올라갔을 때 2시간 전에 물 뿌린 효과다, 이런 보이지 않는 농담도 했습니다만. 예. 이번 경기는 왜 10분, 15분 전까지 물을 뿌려야 했을까? 물론 똑같이 젖은 그라운드에서 뛰었기 때문에 알제리한테만 유리하다고 할 수는 없었겠습니다만, 잔디가 굉장히 물이 많이 먹은 상황에서 거기 현지가 그렇게 건조했었는가, 선수들이 슬라이딩 하면 허벅지를 데일 정도로 건조한 상태인 거 도저히 확인이 안 되고 있는데, 예. 브라질이나 현재 포르토 알레그리가 한 상온 한 15도 내지 한 20도가 안 되는 걸로 이렇게 비춰봤을 때 물을 뿌릴 정도는 아니라는데, 똑같은 조건이긴 했습니다만, 우리 선수들이 전반전 15분 내까지 그 패스워크가 제대로 돌아가지 않고 첫 번째 터치가 거의 미스로 나오는 이런 상황에 선수들이 알제리 선수들도 어려웠겠습니다만 예. 우리의 플레이를 할 수 없었다, 이 점 말씀드리고요. 예. 홍명보 감독과 선수들은 다 알고 뛰었겠습니다만 지켜보는 우리한테 문제가 있었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이게 뭔 얘기냐 하면요. 알제리 선수들에 대한 기본 정보나 기본 파악부터 안 된 해설들이 한두 군데 좀 있었습니다. 축구 중계하는 해설자들이요? 예. 물론 홍명보 감독이나 선수들이 그럴 리는 없었겠습니다만 두 가지 이유인데요. 하나는 특정한 방송을 말씀드리기는 어렵습니다. 어느 한쪽 방송에서는 계속 아프리카 팀에 대한 아주 오만과 편견이 계속 시종일관했습니다. 예. 아프리카는 돈 때문에 자중질환이 있을 거라는 등, 아프리카는 쉽게 끌었다 쉽게 가라앉는다는 등, 전혀 그렇지 않거든요. 아프리카에 대한 우리의 잘못된 인식, 편견 때문에 우리가 축구를 이상하게 보는 게 하나가 있었고요. 그 점과 조금 동떨어진 면에서 알제리 선수들의 절반가량이 흔히 말하는 아프리카 선수들이 사실상 아닙니다.
페굴리 같은 선수도 그랬습니다만 주전으로 뛴 선수들 중에 상당수 선수가 프랑스에서 태어나서 예. 프랑스의 청소년 대표팀까지 다 거치면서 프랑스의 뛰어난 유소년과 청소년 프로리그에서 다 뛰다가 이 대표팀 발탁이 안 되자 알제리 국적을 선택한 이중 국적의 알제리인들이거든요. 사실상 이제 프랑스에서 축구를 다 배운 그런 선수라고 봐야 되겠네요. 실제로 프랑스에서 예. 태어난 선수들입니다. 예. 그러니까 우리 지네딘 지잔도 68년도에 태어났습니다만 알제리에서 태어나서 그쪽으로 이민 간 선수가 아니라 68년도에 마르세유에서 이미 태어난 알제리계 프랑스인이거든요. 예. 만약에 지금 지단이 이게 참 청소년 대표까지 했는데 대표 선수가 될 수 없었으면 알제리로 뛸 수도 있는 거죠. 예. 이게 예전에는 규정이 안 그랬는데 2년 전인가 3년 전인가 피파에서 규정을 바꿔서 이중 국적 또는 뭐 기화 국적일 경우에 이전 국적에서 청소년 대표팀 혹은 성인 대표팀에 발탁됐다 하더라도 실전 경기를 안 뛰면 다른 국적을 취득할 수 있도록 바꿔놨습니다. 예. 그러니까 프랑스에서 태어나서 프랑스의 뛰어난 축구 문화를 다 익힌 어쩌면 프랑스 대표팀으로 뛰어도 되는데 실제로 페굴리 선수도 프랑스 대표팀으로 발탁까지 됐었거든요. 예. 근데 실전을 안 뛰었기 때문에 알제리를 선택할 수가 있었습니다. 이런 선수들인데 우리는 그저 그냥 아프리카에 대한 어떤 편견과 또 이 외신, 특히 서방 언론이 아프리카에 대해서 보여주는 그 낡은 이미지대로 뭐 굉장히 편견을 가지고 그 아프리카 선수들, 알제리 선수들에 대해서 낮게 보고 얕잡아 본 거, 심지어 알제리가 재물이다 이런 아주 오만한 생각들, 예. 뭐 이런 것도 좀 우리보다 잘 살면 우리가 좀 겁을 내야 되고 우리보다 못 살면 우리가 뭔가 좀 오만하게 본 건 없는가 좀 이런 생각도 해볼 수가 있습니다. 예, 경기 외적으로 이제 그 부분은 좀 네네. 예, 반성을 해야 될 부분 같고요. 네네. 한 가지 이제 마지막으로 질문 드릴 게 또 벨기에전이 이제 남아 있기 때문에 네네. 예, 매번 뭐 월드컵 때마다 따집니다. 경우의 수. 예. 네. 그만 좀 따졌으면 좋겠는데 네. 예, 어떻게 보고 계십니까? 벨기에전. 네, 이 경우의 수에서 뭐 두말할 것도 없이 우리가 지금 현재 승점 1점이거든요. 예. 알제리가 이제 3점으로 가 있고 벨기에가 6점으로 가 있습니다. 그럼 러시아는 몇 점이냐? 우리랑 똑같은 상황입니다만 우리보다 이 골 득실차에서 그렇죠. 더 올라가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아쉽게도 조 4위입니다. 이 상황에서 사실 경우의 수가 많아야 그걸 경우의 수라고 하는데 예. 유일하게 하나밖에 없죠. 벨기에를 대량으로 이기는 것밖에 없습니다. 비교도 안 되는 거고요. 대량으로 이기는 방법밖에 없는데 설령 비긴다 하더라도 정말 막 한 4대4나 5대5로 비기지 않는 한 이게 굉장히 좀 제가 좀 과장해서 지금 말씀드렸습니다만 굉장히 어려운 상황에 있죠. 예. 그래서 이 홍명보 감독이나 그 선수들만큼 지금 가장 괴롭고 힘든 그런 24명이 없겠습니다만 이 24명의 이 감독과 선수들이 뭐 우리가 뭐 경기 외적인 또 우리 월드컵에 대한 여러 사회적인 걸 다 떠나서 그래도 거기까지 갔으니 이기고 16강 갈 수 있으면 가고 못 가더라도 이겨야 되지 않습니까? 예. 이 상황에서 뭐 그 어떤 경우의 수도 없다. 최소 3대0 이상으로 점수차 3골 차 이상으로 대량으로 이기는 수밖에 없는 것이고 그것은 과연 그럼 불가능한가? 축구공은 둥글기 때문에 전혀 불가능한 것도 또한 아닌 거죠. 예. 꼭 그 대량 득점으로 이기는 것. 그거 외에는 뭐 이번만큼 경우의 수가 없는 경우도 없다.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예. 최선을 다해서 이기는 경기. 예. 네네. 그 경우가 유일한 경우의 수다는 말씀입니다. 그렇습니다. 현재 승점 1점인 상황이니까요. 네. 예. 벨기에전 또 지켜보도록 하겠습니다. 네네. 오늘 이른 아침에 말씀 잘 들었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고맙습니다. 국민 라디오 지지하는 4가지 방법 아시나요? 다운로드하기, 별점 주기, 댓글 달기, 구독하기. 국민 라디오를 보다 많은 이들에게 전할 수 있는 가장 손쉬운 방법.
다운로드하기, 별점 주기, 댓글 달기, 구독하기. 잊지 마세요. 다운로드하기, 별점 주기, 댓글 달기, 구독하기.